안녕하십니까. 태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의 오현승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이지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땅에서 어떻게 거주성과 사업성을 확보했는지 저희 사례를 가지고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땅은 불리한 조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땅에 맞는 전략을 어떻게 찾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세 가지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짜투리 땅이 되어버린 협소대지, 두 번째로는 작은 땅에서 4인 가족 주인 세대를 마련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업성을 위한 차별화된 구성. 이 세 가지 사례를 토대로 소형주택에서 전략이 어떻게 결과를 바꿔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온수동 사례입니다. 이 대지는 면적 자체도 40평으로 작았지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대지 면적의 25%인 10평 이상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건축으로 사업성을 갖기에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대지의 형태도 온전하지 않았고 건축주는 여러 차례 설계를 진행을 했었지만 거주성도 임대 수익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태건축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부족한 평면은 수직으로 접근한다. 대지폭이 10m도 채 되지 않는 협소대지에서는 더 세밀하게 치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적당히 평면 배치를 해서는 거주 만족도도 임대성도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해서 저희는 수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추후 도시계획이 확보됐을 때를 고려해서 저층부의 근생을 구성하면서 상층부의 주택을 구성하고 1층 공간은 그에 맞는 최대한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대지 안에서 최대한 수직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고 궁극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 확보하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구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면이 도로에 접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인면 디자인 역시 그에 상응하는 형태를 취하면서도 공사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그 결과 30평도 채 안 되는 협소대지에서 현재까지 건축주가 임대 공실 걱정 없으면서도 메리트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양동 사례입니다. 이 대지는 주인 세대가 직접 거주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노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대지 면적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저희에게 상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필수 인원부터 세밀히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거주하셔야 하는 형제분들도 계셨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가족분들과 수시로 논의를 함께하며 건축사항들을 하나씩 정리해 갔습니다. 첫 번째로 확정한 것은 엘리베이터 유무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작은 대지에서는 이 엘리베이터의 크기마저 매우 큰 요소가 되고 그만큼의 대지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노부모님은 저층부 2층에서 모시되 엘리베이터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확정한 것은 주인 세대의 거주 공간이었습니다. 한 계층에 청소년이 되는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할 공간으로는 협소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해서 저희는 이 부분을 다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다락은 건축 분류상 창고 개념으로 속하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방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이를 확보하면서도 채광은 열어주고 동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4인 가족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풀어냈습니다. 소형주택에서는 다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체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가 직접 사업 추진을 한 자양동 사례입니다. 이 대지는 형태는 온전했지만 대지가 너무 작아 주변과 경쟁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시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변 임대 현황, 수요층, 공시 상태까지 분석을 했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층별로 다르게 구성을 해서 각각의 매력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공사 기간과 공사비는 일부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화된 구조는 곧 수익성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 결과 현재까지 공실 없이 꾸준히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저렴한 공사비와 일반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주변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공실 리스크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첫째, 협소대지는 수직으로. 둘째, 좁은 주인 세대는 다락으로. 셋째, 사업성은 차별화로.
작은 땅은 메리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전략이 없을 때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소형주택에서 거주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세밀한 설계가 필수입니다. 대지가 가진 문제를 그대로 두면 한계가 되지만 전략으로 접근하면 장점이 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문제를 안고 있는 작은 대지들에서 어떻게 결과가 바뀔 수 있었는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소형주택은 단순히 예쁘게 혹은 숫자로 지어지는 건축이 아니라 반드시 종합적인 전략의 설계가 필요한 건축입니다.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의 대지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방안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건축설계 건축사 사무소의 오현승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